2020년에 발생한 리을융한 남북공동사무소 폭파와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냉각되자 최근 중국은 북한과 함께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겉으로는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속내는 한국의 반응을 살피며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매우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동아시아 패권악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강대국 다음 가는 영향력을 보유한 최상위 지역 강국들의 모임 MIKTA의 수장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정세에서 중국, 일본과 대등한 발언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기존 강대국인 이탈리아와 브라질이 몰락하며 한국이 그들을 넘어설 것이 유력하자 미국과 영국은 강대국들의 모임인 G7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니 이에 중국 국방부는 한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전에 북한과 함께 한반도를 침공해 어떤 희생을 치러서든 적화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휴전 이후 다시는 국가를 잃지 않기 위해 70년간 전쟁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올라선 한국군에겐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과 중국이 연합해도 한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로부터 한반도는 일본과 중국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아 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로 이름을 떨쳐오며 중국과 일본은 어떻게든 한국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도 망설이지 않으로 서는데요. 현재 미국은 혈맹에 가까운 동맹을 맺음으로써 동아시아의 패권을 한국과 공유하고 후발주자인 중국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강탈하기 위해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즉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이 핵을 발사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려 중국이 손절하지 않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한국군의 상대는 북중연합군이 될 것이 매우 유력한데요. 그러나 북중연합군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실상은 아군의 희생 따윈 안중에도 없으며 아직도 70에서 80년 전에 사용했던 인해 전술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는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특히 북한군은 국방비를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 때문에 과대평가되었는데 현실은 6해 공군 가릴 것 없이 제대로 된 훈련을 집행한 시기가 무려 1980년대 이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전차와 군함, 전투기는 단순히 보유하는 것으론 전력으로 판정하지 않으며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탄약과 연료 정비가 지되어야 하는데 이때 투입되는 예산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괜히 수백 년 전부터 인류의 전쟁 역사에서 군사력이 곧 경제력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아니며 냉전 시절 군사 강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현재 군축을 진행하며 과거에 비하면 당나라 군대가 따로 없습니다. 설령 북한의 보호자인 중국이 이제 와서 탄약과 연료를 보급해준다 한들 수십 년간 오직 북진을 외치며 독하게 훈련한 한국군과의 기량 차이는 이미 성인과 5살 아이만큼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호랑이 한 마리에게 들개 5마리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듯이 현대 전장에선 물량보다 성능이 핵심으로 평가받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전쟁이 바로 걸프전입니다. 걸프전 당시 미국을 포함한 서방연합군을 압도하는 물량을 자랑하며 세계 5위 안에 들던 군사 강국인 이라크는 물량은 40%도 채 안 되지만 고성능의 최신 무기를 내세운 미군에게 말 그대로 전멸했습니다. 당시 미 육군은 수백 대에 불과한 M1 전차로 무려 수천 대의 T-72를 일방적으로 학살했으며 당시 미 육군은 수백 대에 불과한 M1 전차로 무려 수천 대의 T-72를 일방적으로 학살했으며 고성능의 전투기였던 미 공군의 F-15는 이라크 공군의 주력인 미그 23을 일방적으로 유린했습니다. 하물며 그때보다 격차가 훨씬 벌어진 현 시점에선 북한군은 핵을 제외하면 아프리카 반군 수준에 불과하며 중국군이 오기 전까지 한국군의 발목을 잡는 역할도 전혀 수행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패권을 걸고 한국군과 최후의 결전을 치룰 상대는 중국인데요. 그런데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 다음 가는 군사 강국인 것은 확실하지만 한반도 점령의 목표일 경우 세계 3위의 육군을 보유했으며 방어전에 특화된 한국군은 전혀 승리를 장담할 시 어느 최악의 가저인이다. 군사정권이 몰락한 1990년대 이후 한국군은 의도적으로 정보를 은폐하고 자신들을 과소평가하는데 이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불필요한 군비 경쟁을 자제하고 적을 방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광복 이후 70년을 함께해
한국을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는 미군은 현재 한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제외하면 연출 국가따원 전무하다고 강조합니다. 심지어 타국의 침공을 막는 방어전이라는 가정하엔 한국군이 중국군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는데요. 애초에 한반도는 대규모의 병력이 진격하기 어려운 험난한 사락지대이기 때문에 중국의 침하드 막는 한국에겐 그야말로 tuk보천여의 요새입니다. 육군은 전쟁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며 영토를 점령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병과입니다. 종로 육군은 한국의 3배가 넘는 6,400대의 전차로 대규모의 기갑군단을 편성한 뒤 한국군이 방어선을 구축하기 전에 빠르게 휴전선을 돌파하여 속전속결로 한국의 심장인 서울을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마르 3.5세대 전차를 보유한 한국 육군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는데요. 중국 육군의 3세대 전차인 99식은 평범한 서등을 보유했지만 주포의 파괴력이 빈약해 같은 3세대 전차도 격파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K2 전차는 세계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자신의 주포를 직접 막아내는 엄청난 방호력을 증명했습니다. 중국의 99식 전차로는 높은 기동성과 방호력을 자랑하는 K2를 격파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전차전의 핵심이며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전자장비에서 K2는 미국의 M1A2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기동중 사격하는 것도 불가능한 중국의 99식 전차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입니다. 당연히 99식보다도 성능이 훨씬 열약한 300대의 1, 2세대 전차는 세계 최강의 전차인 K-2와 그에 버금가는 K1A2의 장갑에 흠집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상전의 제왕이자 전차 킬러인 AH-64가 가세한다면 국육군은 서울은커녕 휴전선도 넘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갈 뿐인데요. 심지어 해군도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살있는 한국 해군이 5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마주보고 있으며 양국의 해상전이 벌어질 서해는 수심이 맞고 진입하는 길목이 협소해 수상함대의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전장 환경인데요. 이런 좁은 해역에선 당연히 중국의 항모전단이 완전히 밀집하여 구축함의 방공망이 제한되는데 세계 최강의 화력을 보유한 세종대왕급을 필두로 한국 국승 해군의 구축함이 퍼붓는 미사일비를 전혀 유격할 수. 그렇다면 중국 해군은 동해에서 침공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세계 4위의 전력을 보유한 해저대와 미 해군에 협공당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전쟁의 승패를 겨져지는 공군에서도 중국은 한국에게 우위를 저각시어 습니다. 지고 공군의 전투기들은 러시아의 Su-27 계열을 불법 복제한 짝퉁이기 때문에 한국 공군에게 한참 열세인 성능 격차를 2배가 넘는 어치나 무량 영로 상쇄하고 있습니다. 주적인 대만 공군을 상대할 때도 고식 전투기 J7 수백 대를 출격시켜 전력을 최대한 소모한 뒤 주요 전력인 J10과 J11을 내보내 제공권을 장악한다는 것이 중국 공군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큰 착각을 하는 것이 한국은 대만과는 격이 다른 군사 강국인데요. 현대전에서 공군에게 전투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방공 전력입니다. 전투기 역사상 가장 빠른 미그 25의 비행 속도가 마하 3이며 현존 전투기들도 마하 1을 넘지 못하는 반면 지대공 미사일의 발사 속도는 마하 5를 가볍게 넘기 때문에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지만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세계 3위의 방공 전력을 보유했으며 미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현존 최강의 지대공 미사일 중 하나인 천궁을 개발했습니다. 천궁과 팩에서 3 같은 초고성능의 지대공 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유한 한국의 방공 전력은 중국의 J7 같은 구형 전투기 따원 오는 족족 쓸려나갈 뿐이며 J10과 J11도 생존을 자다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스텔스기인 J20은 종합적인 성능에서 5세대 최약체로 평가받기 때문에 F-22를 제외하면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군림하는 F-35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동기화진을 노리는 독침 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할 군사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설령 이긴다 해도 잃을 것이 너무 많아 한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고 있습니다.